매일매일 소상공인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메소드 특강, 오늘도 함께합니다. 오늘은 폐업하는데 꼭 알아야 하는 폐기물 처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웰리스 창업경영개발원 대표 이정혜입니다. 지금 이 공간은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에 대한 또 철거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제가 경험한 지역이 있는데 철거 사업 정리 컨설팅, 철거 컨설팅 때문에 오창에 그 프랜차이즈 브랜드 점포를 연락을 받고 현장 실사를 나가서 진단을 했죠. 근데 거기는 이제 프랜차이즈 오창점이어서 상담을 잘 진행하고 있다가 두 번째에 프랜차이즈 본부장이 프랜차이즈 지역점주에게 관여를 하기 시작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정리 컨설팅임에도 불구하고 그 점주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지 도와주고자 하였던 일이 오히려 해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폐기물 또 사업 정리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하면 견적을 우선 이제 한 3군데 받아보라고 권하거든요. 그래서 비교 분석을 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이 철거 관련 일은 전문가들, 철거 업체뿐만 아니라 장비회사 그리고 또 특별한 인허가가 필요한 또 철거 업체들이 3개, 4개 회사가 스케줄을 다 맞춰서 협력을 해서 그 스케줄을 맞춰서 그 철거를 완료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철거하는 비용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는 보조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조금 더 경비를 줄이고자 좀 싼 데다가 계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가 견적비가 차이가 났죠. 차이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철거 업체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었고요. 그리고 철거업으로 업력이 좀 있는 법인 업체에 얹혀서 세금 계산서를 받아서 현장에서 개인 사업자죠. 그냥 사업자 없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철거도 업력과 경력이 있고 인허가가 필요한 부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건물의 설계 도면이나 전기 설계 도면이나 또 수도 배관 도면 이런 것들을 다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오창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업체 대표가 볼 줄을 몰라서 작업을 하시다가 상수도 배관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의 모든 물줄기가 마비가 됐어요. 근데 이 상수도 배관의 그 도면에 있는 거는 이 바닥이나 벽 쪽에 어느 쪽이든 간에 몇 센치 밑에 뭐 이런 식으로 그 라인이 다 있는데 그거를 확인을 안 한 거죠. 그래서 150만 원 아끼려다가 돈이 수백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이거 공사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된 사연이 이렇게 샜는데 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그거를 보조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거 잘못하면 이제 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그 업체와 지금 진두지 하신 지금 대표님하고 본부장님이 이렇게 만드신 일이니까 그쪽에서 해결하고 이쪽 기관에서는 철거 비용만 지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정보를 받으시고 들어보신 대표님들은 이 정보를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짚어서 드릴 거니까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서 그렇고 업력이 있으신 법인업체에 맡겨야 되는구나 하는 필요성을 절감하실 거고
그리고 이 정보를 들으시고 이거를 본인도 알고 계시고 주변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전파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저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2년 가까이 너무나 소상공인, 소공인, 소기업을 힘들게 했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외식업체는 음식을 좀 품목을 바꿔야 되나, 접기는 그렇네, 막 별 고민을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정보를 주시게 되면, 사업 정리 컨설팅을 받게 되면 그 전문가들이 현장을 가서 진단을 다 해서 사업 정리 컨설팅 하면서 이 로드맵을 다 같이 의논해서 짜고 철거를 잘 하고 원상복구도 하고 하면서 보조 지원도 받고 취업을 할 거냐 창업을 할 거냐에 따라 그에 따른 교육도 받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공부하러 다니면서 비용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제도존 장려금 이래서 정말 이 재기하기 위한 재기 전략을 이제 막 이게 그 전문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짜잖아요. 그래서 고생한다 이러면서 재기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제도존 장려금 이래서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최대한 최선의 보조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프로그램 안에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보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고 뒤에 과정과 신청하는 법, 그리고 어떤 내용이 정말 제가 했는 내용들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눈으로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폐기물의 종류에는 생활 폐기물이 있고 산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근데 생활 폐기물은 다 아시는 거고요. 산업 폐기물 중에서 지금 저희는 소상공인, 소공인, 소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다룰 건데요.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일반적으로 좀 많이 아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큰 건물 아니면 아주 업체가 좀 큰 업체 이런 데 해당되는 거고, 지정 폐기물은 의료 폐기물이나 의료 관련 아니면 화학물, 지정 폐기물하고 지정 폐기물이 화학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타가 났네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지금 도시 재생 문제도 있고 지금 도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나오는 폐기물, 그리고 고속도로나 다리공사, 그리고 아파트 등 건설 현장에서 신축을 하든 재개발을 하든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뜻합니다. 그래서 토사, 그러니까 그 흙도 너무 늙으면 못 써서 흙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토사와 폐벽돌, 폐벽돌, 그리고 폐콘크리트, 목재, 썩은 목재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건설 폐기물은 법령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실제는 재활용이 거의 못하죠. 왜냐하면 이유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혼합 배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논산 현장에를 갔더니 논산에서는 목재도 저런 이제 기와집 뭐 이런 데서 나온 목재는 가치가 좀 있다고 그거를 수거해 갖고 마당에다가 갖다 놓으신 대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다른 거는 폐벽돌이나 토사나 폐콘크리트나 이런 거는 막 시멘트하고 철하고 막 이렇게 섞여 가지고 정말 재활용은 할 수 없습니다. 문서는 문서일 뿐이고 폐기물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는 문서일 뿐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활용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건설 폐기물의 경우를 보시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큰 그 비가 안 들어가는 어떤 그 원단으로 가지고 큰 트럭에 굉장히 이렇게 덮어서 꽉꽉 묶어서 지나가는 차를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폐기물 배출하는 차인데 5톤 이상의 폐기물을 그렇게 싣고
흐르지 못하게 그렇게 다 막아서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한 차 한 차 배출하는 것들은 이렇게 일회 기준으로 항상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동을 못 해요. 지역 이동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신고 배출 예정일은 3일 전에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이거 신고 배출 다른 타 지역으로 옮겨갈 겁니다. 여기서 예, 이거 가지고 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고 3일 전에 관할 시군 구청에 신고를 하고 배출을 외부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정 폐기물은 폐유, 그 다음에 폐성면, 폐페인트, 폐락화 다 화학 물질이죠. 근데 이제 폐유 이러면 아마도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닭집 같은 데서 나오는 기름이 있어요. 그거는 재활용이 되죠. 비누로, 빨래비누로 재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전부 다 공사 차량에서 발생하는 폐유 이런 것들은 다 건설 장비에서 나오는 폐유도 그렇고 다 이 지정 폐기물이라서 이것도 다 신고가 돼야지 되거든요. 물이 들어가면 희석이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면은 암 유발인자가 있어서 철저하게 분리 배출을 합니다. 그래서 폐성면은 공작물하고 건축물을 제거할 때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철거 대상 물질이죠. 그래서 모든 폐기물은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지정 폐기물의 지금 일부 이런 것들 그리고 신고를 꼭 해야 되는 위험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또 성면만큼은 인허가를 또 철거 업체라도 따로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폐기물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운반 차량에 덮개를 씌우고 이동을 합니다. 그것도 수집 운반 차량이 꼭 녹색으로 도색된 차량이라야지 된다고 하네요. 근데 녹색으로 도색된 차량도 있지만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녹색이 아니어도 운반책으로 배출을 하는 걸 저는 덜어봐서 그냥 법령에 저것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건설 폐기물의 처리 절차 과정입니다. 저희도 물론 이제 사업정리 컨설팅이 들어오면 현장 답사를 가서 조사를 다 하고 꼼꼼히 뒤에 창고까지 다 들여다보고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진단을 하거든요. 어디까지 손을 대야 되겠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띄워 놓으세요 해서 다 이제 그 부동산 계약서랑 같이 보면서 이제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철거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작업을 이제 철거 회사랑 계약을 해서 작업해야 되는 날짜가 대충 나와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 그 전에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단전이나 전기를 끊어야 되고 단수나 그런 것들은 다 일단 신고. 그러니까 서류적으로 업무를 다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할 수 있는 건 다 신고해야 되고요. 건축물 철거에 대한 그 멸실 신고도 일주일 전에 미리 관할 시군 구청에 해 놓으셔야 되고 폐기물 발생 신고는 이제 3일 전에 해야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3일 후에 그거를 싣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관 업무를 서류 업무를 다 하고 난 뒤에 작업 계획 및 수립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도면이나 이 전기나 수도 이런 상수도 이런 부분에 설계 도면을 확인하지 않고 점포만 확인을 하고 내부 부분이나 창고 쓰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해놓으세요 이러면 거기만 손을 대다가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류적으로 신고나 접수해야 될 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서류적으로 도면을 봐야 될 거는 또 다 보시고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작업 계획 날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을 받아서 작업을 들어가는 날은 이제 먼지가 나겠죠. 분진. 그 다음에 뭐가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파편이나 뭐가 무엇이든지
떨어져서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라도 다치면 배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낙석에 대한 거 아니면 파편에 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방진막이든지 방음판이든지 아니면 이제 가림막이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지금 저 철거 업체들이 와서 현장을 보고 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준비를 딱 해놓고 물도 뿌리고 바닥에 그렇게 해서 하고, 공사 전에 이제 그 대관 서류 업무를 했다고는 하지만 다시 한번 철거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조치가 잘 돼 있는지 일단 확인을 전부 다 할 필요가 있죠. 통신부터 도시가스까지 전부 다 확인을 재차하고, 그리고 철거 공사를 하고 난 뒤에 폐기물을 반출을 하는데, 폐기물이 반출되는 날짜가 3일 전에 발생 신고를 해서 그 날짜를 받아서 그 날짜에 지역을 이동을 한다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리고 철거를 이제 완전히 건물주가 원하는 대로 원상복구가 되는 상태면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를 해야 다음에 누군가가 임대를 또 다시 들어오신다면 그 건축물 대장에 그분의 그게 다시 입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현장 답사를 하고 진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검토를 전부 한 다음에 진단을 하는데, 그 구조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제일 먼저 가면 첫 번째가 건물주한테 의논은 다 끝나셨습니까? 그거를 물어보고, 건물주가 어디까지 이거를 요청하시나요? 그리고 대표님이 여기에 입점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상태였습니까를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있는 논의를 했다고 하셔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건물주와 또 통화를 하게 하시고, 제가 그 통화한 거를 다시 확인하거든요. 확인하고 이제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세금 밀린 게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이제 여쭤보고, 그리고 이제 차단 철거를 해서 안 쓰고 한다는 거를 다 확인을 하고, 이제 거기에 위치가 이제 주방이라든지 뭐 내실이라든지 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치가 어디에 어떻게 돼 있는지도 제가 이제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요. 천장도 확인 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작업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야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대표님들하고 의논하는 게, 철거업체에 아는 데 있으면 견적을 두세 군데 받아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 필히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철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은 그 고가 사다리 그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 같은 거를 원상복구 해놔라 이러면 바닥이나 천장 같은 경우 하는 데는 또 그 장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또 따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저 철거물을 싣고 나가는 차를 보유하고 있는 인허가 회사를 따로 또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이제 철거 회사가 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표님들은 철거 회사와 계약을 했어 이러면 금방 되는 줄 아세요. 근데 절대 금방 되는 게 아니고 파트너 회사들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회사가 뭐가 들어와서 어느 날짜에 처리를 하고 나면 두 번째 회사가 뭐 언제 오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높은 층은 그 구조물 고가 사다리가 언제쯤 시간이 돼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언제고 이런 거를 첫날에 이제 그런 걸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난 뒤에 알아보시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또 소개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논의가 다 끝나면 이제 이 아까 서류 업무, 대관 업무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철거를 하려니까. 그러면 구조물 해체 공사를 하려면 제대로 잘 하려면 저런 대관 업무 뭐 3일 전에 신고해야 되는 거, 일주일 전에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뭐 전기나 수도나 가스나 그런 것들, 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제대로 다 해야지 되거든요.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철거 업체와 계약을 하는 거죠.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철거 업체가 구조물 해체 그 계획 수립을 할 때 크린 룸이라고 해서 저렇게 소음이 나서 옆에 점포들한테 장사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닌지, 아니면 주택가에 뭐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유동인구에 지장을 주는 건 아닌지, 그 다음에 뭐 파편이나 아까 낙석 같은 게 있어서 피해를 당할 건 아닌지, 이런 것들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바닥도 원상복귀 하는데 이 기계 소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진동에 대한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대책까지 다 의논을 해서 이제 이 구조물 철거하는 데 있어서 나름 그분들은 공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정한 방법이 뭔지 결정을 하고 나면 그 공정표를 순서대로 다 이렇게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면 이제 가설 작업을 하겠죠. 어느 날짜에, 아까 신고한 그런 날짜에 그 날짜를 맞추려면 이제 그 크린룸을 설치를 해야 돼요. 뭐 먼지가 너무 날리면 물차가 와서 물도 뿌려야 되고, 그리고 소리가 너무 심하면 막아서 소리가 바깥으로 안 나가게 해야 되고, 또 아마 보셨을 건데 건물에 보면 이렇게 무슨 굉장히 모기망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물망 같은 큰 거를 이게 건물 주변에 이렇게 옆으로 비행기 날개처럼 달아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뭐가 떨어져서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까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런 가설 작업을 전부 다 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그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체 작업을 들어가죠. 뭐 무조건 막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해체 작업을 할 때 이제 목재, 철재, 뭐 이렇게 뭐 아까 콘크리트, 뭐 그리고 일단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1, 2, 3, 4 해가지고 해체를 해내시더라고요. 해서 해체한 폐기물을 그 폐기물 반출하는 회사가 들어와서 싣고 그거를 폐기하는 지정 장소가 있어서 거기까지 그 지역 이동하는 건 이미 신고가 됐으니까 그거를 반출하고 난 뒤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가설재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해체하고 정돈을 작업을 하죠. 그래서 건축물 여기가 이제 이미 계약이 다 끝나서 철거까지 했습니다 하고 멸실 신고를 해야 그 아까 건축물 대장에 멸실 신고로 해서 그게 이제 공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표시가 나서 공사 완료가 되는 걸로. 근데 그 신고를 할 때 꼭 필요한 거는 폐기물 배출 신고 필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잘 모르고 안 받아 놓으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철거 업체에서 폐기물 배출 신고를 했다 하는 필증을 받아 놓으시면 이걸 가지고 멸실 신고할 때 이제 하시는 거고, 이걸 만약에 첨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멸실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미신고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누군가가 사업자가 오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애로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자, 폐기물 처리 절차 안내 중에 성면이 가장 위험 폐기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면은 녹는 것도 아니고 저기에서 이제 그 성면 만드는 재료 중에 암 유발인자가 있다고 해서 되게 위험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성면만큼은 따로 철거 업체들이 저거를 인허가를 따로 받더라고요. 이게 철거 업체들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성면은 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말씀드리자면 일반 수의 계약이 있고요. 그냥 수의 계약하는 게 있고 입찰 계약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견적을 받거나 문의를 해서 상담해서 견적서를 받거나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견적서를 받을 때 뭐 어디 묻어버릴 거냐, 매립을 할 거냐, 아니면 저거를 아마 바닷가에 가보시면 이 바닷물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게 이 U자같이 생긴 세멘으로 된 고용으로 된 무슨 어떤 물체 덩어리를 보셨을 건데, 그런 것처럼 성면도 그렇게 고용화를 크게 시켜가지고 완전 해체가 안 되게끔 작업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 견적서 그 금액이 상당히 많이 매립하고 고용화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제 정리를 하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하고 나면 이제 계약을 할 건데, 계약을 할 때는 철거업체와 계약을 하지만 배출자가 그 철거업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점포주일 수도 있거든요. 같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철거자, 수집 운반책, 수집 운반자, 그리고 최종 처리업자, 이렇게 해서 3자가 그대로 계약을 해서 수의 계약은 견적 상담을 하고 견적서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받을 것이냐 계약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고 난 뒤에 관할 관청에 서류 접수를 하면 끝이지만, 입찰 계약을 할 경우는 이렇게 3자 계약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이제 처리업체가, 진두지휘하는 처리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 계약을 들어가서 입찰을 받게 되면 성면 해체 작업을 허가 신청을 하겠죠. 떨어지고 이제 선정이 되면. 그래서 성면 해체 작업을 허가 신청을 해서 철거를 하게 되는데, 그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접수할 때는 사업자 등록증하고 신분증은 꼭 지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철거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할 관청이나 은행이나 어디를 갈 때는 항상 신분증은 갖고 다니셔야 되는데, 저 사업자 등록증하고 신분증을 저는 그 찍어가지고 밴드에다가 보관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갖고 다니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그렇게 저 두 가지와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처리계획서 신고를 접수를 하는데 2일에서 5일이 걸려요. 그러면 아까 초기에 처음에 일주일이 걸린다 했어요. 모든 대관 서류 업무를 하면 일주일 정도가 걸리는데, 그 일주일 성면이 안 들어가 있다면 일주일 지나고 바로 이 철거 폐기물까지 정리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이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면이 그 철거 철거를 하는데 폐기물 속에 성면이 들어가 있어 이러면, 저 허가를 받는데 늦으면 5일까지 걸리기 때문에 한 14일 정도까지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리 방법 절차입니다. 앞에서는 성면에 대한 폐기물 처리 절차를 안내를, 이런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처리 방법 절차에서 이제 현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드릴 거예요. 성면을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 지금 대표님들이 성면이 뭐예요? 라고 말씀을 그냥 여쭤보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년 전에 스레트 지붕이죠. 그게 완전 성면 덩어리거든요. 스레트 지붕에 우리가 돼지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적이 있어요. 소고기 구워 먹고. 그게 몇 년 동안 전국에 바람이 불었어요. 맛있다고. 근데 이게 성면에다가 하면, 성면에 구우면 성면에서 그 열을 가했을 때 암 유발인자가 나와서 고기에 스며들어서 건강에 엄청난 해가 된다라는 뉴스를 한번 딱 내보내고 나서 전국에서 저거를 아예 안 씁니다. 그 성면이 뭔지를 아마 제 얘기 들으면 기억나실 거예요. 저도 야외에 나가서 저희 가족이 나가서 구워 먹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일시에 그거를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섭게 전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면 폐기물은 그만큼 암 유발인자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서워해야 되는 폐기물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물가에 묻거나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작업 계획을 딱 세울 때 안전계획, 성면을 해체시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업 공정 수립을 할 때 안전계획을 딱 세워서 성면 해체 작업이 딱 들어가면 필요한 그 제반 사항이, 아까 일반 그 산업 폐기물, 사업자 폐기물 하듯이 클린룸을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뭐는 하고 어떤 철거 현장이냐에 따라서 뭐 분진이나 낙석이나 파편이나 뭐 이게 그 가림막, 먼지가 너무 멀리, 소리가 너무 멀리 나가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건물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일부 해도 되는 건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 준비 작업을 현장에 따라서 맞춰서 설치를 하고 나면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아까 파트너십으로 계약하는 회사들이 현장에 따라 2개 회사, 3개 회사, 4개 회사 이렇게 이제 그 계약을 서로 하거든요. 스케줄을 맞춰서 장비가 들어올 시점이 있고 고가 사다리 들어올 시점이 있고 천정의 den조 부분이나 바닥이나 뭐 벽면의 어떤 처리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들어와야 되는 장비가 또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배출업체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성면 해체 작업을 하게 되면 성면부터 먼저 끌고 나가는데 그 성면, 폐성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는 배출업체, 전문 배출업체, 허가를 받은 전문 배출업체가 들어와서 성면 해체 작업을 하고 성면을 싣고 나가죠. 나가면 그 수집 운반책, 수집 운반 회사가 이제 그 다음에 폐기물을 분류 수집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면 나무, 콘크리트, 뭐 폐벽돌, 뭐 폐목재 이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 분류를 해서 이제 비닐 보양 이렇게 보통 뭐 언어적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싸는 외부에 그거를 이렇게 묶거나 싸는 게 비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예전에 쌀자루 굉장히 기억나실 거예요. 큰 가마니 자루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거는 폐기물에 따라서 이렇게 그 싸는 방법, 보양 방법은 다 다르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중간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이 폐기물 운반을 바깥으로 배출해서 지역 이탈을 하는 것은 처리 업체가 와서 최종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 최종 처리 확인서 발급을 필요시에 받아도 좋은데, 뭐든지 폐업이든 뭐든 철거든 간에 일이 딱 끝나면 그 관련 서류는 그 기간의 낙관이 하반부에 찍히기 때문에 그 날짜로 일단 서류를 하나 받아서 보관하고 계시는 게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계셨다가 이제 그 받아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시스템에 그 배출자가 시스템에 전산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PC를 잘 모르는 분들이 현장에서 보면 덜어 있으세요. 그러면 차라리 처리 업체 그 대표님한테 아이디 비번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시스템의 전산을 좀 최종 처리 보고 완료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하면 또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위탁 폐기물 처리 업체 그 처음에 계약하는 철거 업체 대표님들도 법인업체는 내부에 직원들이 다 있어서 도와주세요 하면 서류까지 다 일절 원스톱으로 다 도와주시니까 굳이나 이제 돈 아끼겠다고 아까처럼 큰 사고 내서 돈이 더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잘하는 법인업체에 맡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성면 폐기물 처리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암물질 유발이 되고 있어서 법령으로 지정이 딱 돼 있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 처리를 해야 되고, 슬레이트 지붕이나 천장 den조 부분이 성면이 많이 들어갑니다 라는 거고, 성면은 성면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이 가능하고 계약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성면이 있다면 아마 철거업체 대표님이 그거를 철거업체나 그 다음에 그런 성면이 있다 하면 또 배출 그 차가 덤프 트럭으로 들어와서 그 덮어서 또 나가야 되고 하는 처리 업체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불러서 옵니다. 지금 그 철거에 대한 중요한 내용 요점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그 모든 정부 기관에서 보면 유일하게 중소기업 벤처부의 산하기관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소상공인 마당에 들어가시면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게, 그러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는 들어가면 중간쯤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그 코너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시면 되시고요. 소상공인 마당 사이트에는 들어가시면 재기 지원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싹 돌면서 노란 색깔로 변하거든요. 그 재기 지원을 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순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인데 똑같은 희망 리턴 패키지 이 프로그램이고요. 대표님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보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취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보를 받으시고 스마트폰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지금 희망 리턴 패키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에 들어가면 중간쯤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들어가면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있습니다. 희망을 리턴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업정리 컨설팅도 있고 점포 철거비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철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건물주하고 보증금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무조건 건물주들은 당신이 여기에 들어올 때 우리 계약할 때 원상태로 복구해놔라 하고 주장하시는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후발주자로 들어오시는 임대자들이 또 돈을 들여서 해야 될 거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데 그렇게 고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의견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무료로 법률 자문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취업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좀 4대 보험 드는데 취업을 좀 당분간 하던지 아니면 재창업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조금 쉬었다가 창업을 새로 도전해 볼랍니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은 꼭 자기 일을 가지시더라고요. 못 노세요. 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알아보거나 공부하러 다닐 때 비용이 드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본인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전 장려금 이래서 50만 원까지 또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폐업 사실증명원만 들어가면 그게 제도전 장려금도 50만 원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취업을 하고 나서 이제 근로계약서를 쓸 거예요.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4대 보험 가입을 하고 나면 4대 보험 가입한 시점에서 2달이 지나면 전직 장려 수당이라고 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또 보조 지원을 해주세요. 아이고 공부해서 취업하냐고 애잡쌌다. 그러니까 취업 장려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업을 바꾸는 데 대해서 장려 보조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정리 원래 컨설팅 처음에 신청하실 때 보면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그 사이트에 이제 쭉 들어가시면 그 세무 지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PC를 또 잘 아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폐업 지원이나 재기 전략을 할 때 세무서에 하는 거 아니면 홈택스로 가볍게 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셔가지고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는 세무 지원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 리턴 패키지에 딱 들어가면 폐업 원스톱 지원 공고 이렇게 돼 있어서 쭉 읽어보시고 하단부에 보면 신청하기가 있거든요. 그 신청하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통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문의가 들어오는 거 보면 이런 정보를 몰라가지고 폐업 신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폐업 신고를 하신 사업체는 이런 지원이 순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정리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세무지원 받으시죠. 그리고 철거비도 최대 200만 원까지 보조지원 받으시죠. 그리고 취업이 됐든 창업이 됐든 노력하는 거에 대한 비용을 지금 제도전 장려금 이래서 50만 원까지 또 지원이 되시죠. 그리고 취업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이고 취업하는데 애먹었다 직업을 바꾸고 하는데 잘 적응해서 생활에 활력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취업을 축하하는 취업 장려금을 또 주고요. 이러니까 그게 이제 순서대로 있는데 이런 정보를 몰라서 폐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폐업 신고를 하시게 되면 제도전 장려금 외에는 다른 거는 혜택을 하나도 보조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전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나타나지 않은 게 이제 세무 그 도우미, 세무 지원도 한다고 했는데 사업정리 컨설팅을 딱 신청하면 점포 철거비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건물주하고 논의가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면 무료 법률 자문도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하시면 되고 세무 지원도 받겠다라고 얘기하시면 세무 지원까지도 해드립니다. 이 폐업에 관련된 그리고 사업정리와 관련된 또 철거와 관련된 것은 제가 쭉 다 이제 알아보니까 유일하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만 보조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 리턴 패키지를 정보를 들으셨다면 받으셨다면 본인도 캐치하시고 고민하는 이웃이나 지인들께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재창업하는 것도 재창업 교육 받으시고 또 재창업도 시대에 맞게 그분의 역량에 맞게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다 재창업 교육을 받으시면 또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활용하시고 애로사항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2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 힘이 든 사업자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정보를 모르기도 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 이거를 이용해 보신 분도 없으셔서 그냥 폐업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폐업하면 돈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요. 예, 개인적으로 돈을 쓰려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시작하기 전에 걱정이 너무 많으시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사업정리 재기전략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런 고충과 고민을 같이 이 머리 맞대고 2분의 1로 고민을 나누어서 해결을 순서대로 해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청주, 그러니까 증평이지. 증평에 며칠 전에도 증평에 철거를 하나 도와드리면서 나이는 젊으신데 PC를 전혀 몰라서 제도고전 장려금 받는 것도 도와드리고 또 너무 모르시니까 제가 그 1월 달에 부가세 신고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무신고를 신청을 안 하셨어요. 조그만 생활형 사업자라서.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세무신고하는 걸 무실적으로 해서 홈택스에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취업을 하시게 되면 달력에 동글배기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 취업한 날, 근로계약서 쓴 날. 그래서 그 날짜로부터 2달 후에 저한테 전화 주시면 그때 또 같이 의논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관리기관에 이런 도움을 받고자 하면 이 프로그램마다 관리 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리 기준이나 지침은 이런 뭐 전문 컨설턴트들이 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저처럼 같이 지침과 관리 기준에 의해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이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그 좋은 결과로 긍정적으로 조금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좋은 그 활동이 되시도록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보 받으시면 주변에 고민을 하는 이웃이나 친구나 후배들한테 많이 좀 메소드 특강을 듣고 이런 걸 들었는데 그거 한번 들어가 봐라. 폐업이라고 쳐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매일매일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 열정을 다하고 있는 메소드 특강을 오늘 같이 폐업 철거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시간을 했는데요. 전부 다 좋은 일만 생기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주변과 이런 정보도 나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전화 주셔서 문의를 하시면 굉장히 바른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